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오송입니다. 오늘이 3월 17일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한 가지 좀 다음에 드릴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홍산마늘 주화가 심겨져 있죠. 보시면 이렇게 잘 났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쁘게 잘 났죠. 근데 말입니다, 이쪽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렇게 드물게 한두 개 보이네요. 이게 보이시죠? 저쪽엔 전멸했습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죽은 까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한쪽은 살고 한쪽은 전멸했는지. 잠깐 또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까닭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그럼 오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영하 그래도 3, 4도, 체감은 한 5도까지 떨어졌나봐요. 그래가지고 바다는 물에 한 1cm 정도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참, 이게 지금 보십시오. 원래 마늘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꺾였죠. 냉해 피해 입은 겁니다.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뭐. 근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는데요. 오늘은요,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를 주는 양, 주는 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좀 들어보시고요, 제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요, 참고로 무경원입니다. 마늘을 심을 때 밭에 뿌리는 거름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비료, 이렇게 보이는 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료 한 1kg, 복합 비료 이렇게 주고, 호미를 콕콕 찍거나 아니면 갱이로 골타 가지고 이렇게 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꽤 많습니다. 근데 마늘만 심겨진 곳이 300평 이상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비량이죠. 밭을 처음에 만들 때 몇 킬로 안 넣어요. 사실은 한 10kg 미만입니다. 솔솔솔 뿌리고 바로 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비를 합니다. 그럼 마늘 1차 추비는 언제 하느냐?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마늘을 추비하는 시기는, 1차 추비는 11월 달입니다. 지금 영상 하나가 첨부가 될 겁니다. 그걸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11월 달에, 11월 초중순 되면은 마늘 잎이 서너 잎이 됩니다. 그때에 잎의 모양을 보고 바로 추비를 하는데요. 2차는 그럼 언제 하느냐? 2차는요,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도 2월 10일, 14일, 그전에도 2월달 구정 쉬고 바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포가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좀 향후 일주일 열흘 날씨를 보고 가장 따뜻한 날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날을 택해서 추비를 합니다. 이때 추비할 때 살균제 있지 않습니까? 살균제 필수입니다. 그리고 밀양요소 있지 않습니까? 밀양요소 반드시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추비를 하고 나서 몇몇 시비를 하고 나서 부지포를 덮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의 다 비닐입니다. 사실은 부지포 같은 경우는 덮고 나서 다시 또 한번 뿌려줍니다. 소독입니다. 소독. 이렇게 지금 심겨져 있는 게 지난해 기준,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300평이 넘습니다. 실제 면적이, 경작 면적은 뭐 500평 넘는데요. 전체 비료 사용량은
작년에는 2포 조금 넘게 썼고요. 올해는 2포를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비료입니다. 2포를 못 썼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1차 때 11월 달에 추비를 하게 되면은 뻘마늘, 스펀지 마늘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요. 제 경험상입니다. 지금 5년 동안, 여기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4년, 5년 동안 뻘마늘, 스펀지 마늘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시비 있지 않습니까? 연면시비는 그럼 얼마만큼 하느냐? 보통 이제 2월 초순에 이제 2차 이제 부정 지나고 나서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보통 7회에서 10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부직포를 더 끼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3번 정도는, 보통 3번 정도, 그러니까 살균제하고 미량요소, 그 다음에 액비 꼭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0회 이상. 그러니까 그럼 주는 시기는 언제냐? 때, 시간은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일 끝나고 와서 해야 되니까요. 잠깐 그냥 그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분무기에다가 하는데 300평 정도 기준을 하게 되면요, 분무기를 했을 때 이 땅, 지금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젖는 정도로 가면 2말 정도고요. 그 약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슬슬 뿌릴 때는 1말 반, 그렇게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연면시비의 중요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료가 절대적으로 길러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연면시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거하고 정반대인 거,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비 오기 전날 절대로 비를 안 줍니다. 특히 요소비료 있지 않습니까? 요소비료는 일단 뜯어서 뿌리는 순간, 그러니까 뜯어서 뿌리는 순간 휘발합니다. 그리고 물에 녹지 않습니까? 금방 흘러내리고 용탈됩니다. 그리고 요소는 농사를 접으신 분들, 모종을 길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소를 뿌렸을 때 그 지속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미량요소 하지 않습니까? 미량요소는 말 그대로 미량입니다. 미량요소를 사서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소수점 0.02, 0.2%, 뭐 0.3%가 아니고 0.02, 0.05%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거요? 별거 없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음식물 액비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요. 비료를 그렇게 함부로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던져가지고 비 오기 전에 던져가지고 큰 효과를 볼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비 온 뒤 여기 토양 내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연면 시비를 했을 때 깊숙하게 침투한다는 거, 특히 살균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꼭 분무기를 하지 않고, 그 약통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물조로도 이렇게 가물었을 때 물을 주지 않습니까?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살균제하고 그 다음에 미량요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살균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조로가 예를 들어서 10L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약은 10ml예요. 그러면은 살균제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한 마리에 10ml인데 물조로가 10L지 않습니까? 한 말은 20L고요. 물조로는 10L. 그럼 반을 넣으면 안 되고요. 물조로 주실 때는 3분의 1 정도. 왜냐면요, 많이 한번 뭉치면
여기 잎이 타버립니다. 잎이. 그러니까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쪽파, 대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희석해서 물에 타서 물줄로 후훌 물 공급해 줄 때 주면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없습니다. 전체 300평이 넘고요. 그러니까 마늘 심겨진 데가, 또한 전체 면적 삼동파하고 다른 경장 면적을 따지면은 500평도 넘습니다. 뭐 제가 혼자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이들 와서 실제 여기 구경을 하고 제가 사용하는 것들을 보고 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연면 시비 그리고 거름 사용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집에서 12월 달에 그 마늘을, 요만한 마늘을 이렇게 그 그릇에 넣고 물만 가지고 마늘 순을 기른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동안 거름을 하나도 주지 않고 마늘이 갖고 있는 종근의 힘으로 그렇게 굵은 마늘대를 한번 잘라 먹고 밀어 올리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11월 달에 추비해도 되는 이유, 그리고 밑거름을 그렇게 과하게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세 가지를 갖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도 비료를 주는 시기, 때, 양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요 이렇게 비료, 연면 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재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